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 만에 뻔뻔하고 염치 없는 남편과 이혼한 30대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결혼할 때는 남편이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기에 미래가 밝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다 착각이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시댁에 대한 여러 신호를 눈치채지 못한 채 결국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마케팅과 광고 분야에 큰 흥미가 있었고, 대학 시절부터 관련 일을 시작해 왔어요. 졸업 후에는 소셜미디어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일을 시작했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제 일을 사랑했지만, 결혼 후 시댁에 불필요한 간섭과 남편의 책임 회피가 점점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회사에서 중견 직장인으로 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돈을 전혀 모으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돈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물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그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돈 없으면 어때? 사람만 좋으면 되지. 그런데 만일 제가 남편이 왜 돈이 없는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라도 결혼을 그만 진행시켰을 거예요. 물어보면 실례일 듯 싶어서 그냥 이해를 했었는데 결혼 후 남편이 왜 돈이 없는지를 알게 되었죠. 저 같은 경우엔 일을 하면서 제가 저 스스로 돈 관리를 했고 부모님께는 어느 정도 용돈만 드렸다면 남편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이 모아둔 돈이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시댁에 끊임없이 돈을 보태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댁은 남편이 결혼 전부터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시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남편이 시댁을 도와주는 일이 많았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생활비나 각종 경조사비를 남편에게 요구했고 남편은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시댁에 돈을 보내왔습니다. 남편은 이런 지원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시누이의 성형 비용이었습니다. 참, 이건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긴 합니다. 시누이는 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고 성형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였고 남편이 그 비용을 대신 감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누이가 더 예쁘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수차례 성형을 할 때마다 남편은 시누이의 수술비와 사후 관리비까지 책임졌어요. 남편은 시누이를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세 번째 이유는 시누이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시누이는 여러 번의 성형수술 외에도 자신의 직업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부모님과 남편에게 생활비를 의존해왔어요. 남편은 시누이 생활비뿐만 아니라 시누이가 만나는 남자들과 헤어질 때마다 발생하는 문제들까지 경제적으로 뒷바라지했습니다. 오빠니깐 당연히 도와야지 라는 시누이의 말에 남편은 항상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자신을 위한 저축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런 사정을 결혼 전에 몰랐으니 저는 그냥 어떤 사정이 있겠지라고만 생각했고 결국 신혼집은 제가 마련을 하게 됩니다. 신혼집을 장만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혼자서 해결하려 했지만 친정 오빠의 도움 덕분에 겨우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결혼 준비로 정신없던 저를 도와 자신의 재정적 여유를 나누어 주었고 덕분에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 신혼집에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반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고생했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남편의 이런 뻔뻔함에 더욱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결혼 후 시댁의 간섭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놓고 경제적 도움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하자며 돈을 내줄 테니 남편의 이름을 올리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때마다
조건 없이 주시면 받겠지만 공동 명의는 불가하다고 말했죠. 사실 주실 돈도 없으면서 저렇게 말을 하면 제가 부담을 가져서 공동 명의를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에 그러신 듯합니다. 하지만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 엄연히 친정 오빠와 제 돈이 들어간 집인데 그런데 공동 명의라니요? 제발 저는 시댁에서 뜯어가지 않기만을 바랐었습니다. 결혼 전후 모든 남편들이 변한다고 하지만 너무 괴롭더라고요. 남편의 행동도 점점 도를 넘어서고 이제는 잡은 물고기이니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며느리로서 시댁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시댁 행사나 경조사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챙겨야 해. 라고 말하며 친정에서 특별한 날이 있거나 친정 부모님께 드릴 선물조차 시댁 일정을 우선시하라고 강요했어요. 심지어 명절에도 남편은 당연히 시댁에서 보내야지 친정은 그 다음에 가면 되잖아라며 시댁의 요구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들려 했죠. 제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늘 시댁이 1순위였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남편이 결혼 후부터 친정에 돈이 들어가는지 감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면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며 왜 친정에 돈이 나가냐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죠. 그 돈이면 우리 집에 더 줄 수 있는데 처가나 넉넉하지 않냐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시댁에 들어가는 생활비나 용돈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제 친정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을 문제 삼는 그의 이중적인 태도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용돈을 드릴 때는 남편 몰래 해야 했고 그마저도 남편이 의심하면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하나하나 해명해야 했죠.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일은 남편이 제가 신혼집을 친정에 빼돌리려 한다고 의심했던 겁니다. 공동 명의를 해주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면서요. 신혼집은 제가 준비한 것이고 친정 오빠의 도움을 받아 장만한 집이었기에 남편은 늘 그 집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는 듯 했습니다. 네 오빠가 돈을 대줬으니 나중에 이 집도 결국 친정에 가져가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터무니없는 의심을 반복했습니다. 그 의심은 점점 심해져 제가 집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 혹시 너 몰래 친정으로 집을 넘기려고 서류를 조작하는 건 아니지? 라며 매번 은밀하게 감시하려 했어요. 그때마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차라리 집을 다시 친정에 돌려버릴까 싶을 정도였죠. 그럼 다른 식구들은 어찌했느냐? 시어머니도 참 저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는 평소에 저와 시누이를 끊임없이 비교하곤 했습니다. 자신의 딸과 저를 말이죠. 제가 봤을 땐 정말 별것 없는 사람인데 시누이가 예쁘고 애교가 많다며 너는 왜 그렇게 딱딱하니? 남자들은 부드러운 여자를 좋아하는 법이야. 시누이처럼 좀 유연하게 굴어야지.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죠. 시누이가 회사도 없고 남자친구도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내 딸은 여자답게 자랐어. 너처럼 융통성 없이 일만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매력이 있지? 라며 저를 깎아내리면서 시누이를 치켜 세웠습니다. 시누이와의 비교가 계속되자 저는 그 집안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매번 받아야 했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시어머니가 남편의 옛 여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를 깎아내리려고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갑자기 남편의 대학 시절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네 남편이 옛날에 만났던 그 애 정말 착하고 예뻤어. 그런 애랑 결혼했으면 지금 우리 가족도 더 여유로웠을 텐데 라며 비꼬았어요. 남편이 얘 여자친구와 잘 안 된 게 아쉽다는 듯한 태도로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너는 그 애만큼 못해도 집안일이나 잘해야지 라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 말에 저 역시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저 참고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혼 후 저희는 사정으로 인해서 시부모님은 저희 집 구경을 했었지만 시누이는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제대로 된 집들이를 하지 않았었는데 1년 만에 모든 식구들이 저희 집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시부모님은 이미 본 집이니까 별 반응이 없었지만 시누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던 신우이는 언니, 이 집 정말 예쁘다.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라며 끝없는 감탄을 쏟아냈죠.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군요. 신우이가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여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것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 왜 갑자기 그렇게 됐냐고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네 집을 보고 마음이 너무 상해서 그런 것 같다 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집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비교하면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였죠. 며칠 후 남편과 함께 병문안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신우이가 그곳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이 상황이 오히려 시댁의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우이에게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며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저희 집을 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시작했죠. 이제 너희도 알겠지만 우리 딸이 곧 아이를 낳을 건데 지금 사는 월세집에서는 도저히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 집을 좀 양보할 수 없겠니?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귀를 의심했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묻자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집이 워낙 좋고 넓은 데다 지금 시누이도 몸이 불편하잖니. 네가 좀 이해해줘야지. 너희는 아이도 없고 둘이 살기엔 그 집이 너무 넓잖아. 시누이가 아기를 낳으면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하니까 네가 시누이를 위해 집을 양보해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양보하라니? 마치 내가 시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듯 말하는 태도가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더 뻔뻔한 건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언니, 나 정말 언니 집에서 살고 싶어. 그 집에서 아기 키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언니가 양보해주면 나도 더 행복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자기는 돈도 없거든? 임신을 계획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긴 아이인데 어쩌겠어요? 오빠의 조카잖아. 이 조카를 나 몰라라 할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본인 상황과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나 뻔뻔하게 집을 내달라는 신우의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거기에 더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네 친정에서 도와줘서 이 집을 산 거잖니. 그럼 더 양보할 마음이 생겨야지. 친정에서 또 도와주면 너희는 좋은 집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집은 신우이한테 맡겨라. 우선 애부터 살리고 봐야지. 그날 우리 딸이 니네 집을 구경했던 게 운명이었던 것 같다. 친정까지 끌어들여 제게 집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참고 넘길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제가 힘들게 마련한 집이에요. 그 어떤 이유로도 신우에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친정까지 들먹이며 이런 무리를 요구하시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가 그럼 우리 가족을 무시하겠다는 거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누이도 울음을 터뜨리며 언니가 양보 안 해주면 나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하며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 옆에는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뻔뻔한 행동에 질린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평범하게 이혼하는 건 제 성격상 용납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늘이 저를 도운 걸까요? 저는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누이가 결혼할 상대라고 데려온 남자는 직업도 없고 준비된 게 전혀 없는 상태였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시누이의 아이를 위해 이 남자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시누이와 오랜 친구가 시누이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남편과 시누이가 나눈 문자에서였는데요. 그런데 문자를 보면 볼수록 이상한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냐고. 그놈인 듯한데 그놈은 엄마 아빠가 알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교도소까지 다녀온 놈을 뭘 믿고 애아빠로 인정을 하겠냐고. 그냥 돈은 없지만 착한 이 남자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서로 이런 문자를 나눈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신우이의 아이가 정말 그 교도소를 다녀온 남자의 아이가 맞는지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나눈 대화에서 그 남자의 이름이 거론이 되었기에 저는 신우이의 전화기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비번을 열 수 있는 앱을 깔아주기 위함이다라고 한 뒤 신우이의 전화번호에서 그 남자의 번호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죠. 그러다가 저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신우의 뱃속의 아이는 그 착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시부모님이 싫어할 만한 이 남자의 아이라는 것을요. 설령 그것이 아니라 해도 이런 의심점이 있다라는 것은 제게는 반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었기에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 파티를 준비하죠. 결정적인 날 저는 시댁 식구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밝혀야 할 것 같네요. 이 아이의 친아버지가 누군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아가씨, 그리고 당신, 뭐 짚히는 거 없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신우이와 남편은 거의 얼어있는 것 같았고요. 우선 저는 남편과 신우이가 나눈 문자를 캡처한 뒤 복사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알고 있는 그 남자 아니죠? 사실 지금 말하는 교도소 들락거리던 그 남자 맞죠? 신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부모가 몰랐던 사실이 드러났고 둘은 경악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았냐며 추궁했지만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저도 끝내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이런 사람한테 제 집 절대로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곧 있음 그 남자 올 겁니다. 신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친부. 직접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봐요. 착한 남자 괜히 후리지 말고 너처럼 남의 집 도둑질하는 그런 남자 만나. 암튼 축하드려요. 잘난 딸의 임신과 그리고 사위 얻는 거 대신 며느리는 잃으셔야겠네요.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 질 떨어져서 너무 싫으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저를 붙잡을 명분도 없었고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서류에 사인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깔끔하게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더 이상 남편이나 시댁의 간섭에서 벗어나 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스트레스는 컸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나니 새로운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남편과 시댁에 시달리며 저의 존재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오롯이 저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 제 소유로 남겨졌고 더 이상 남편과 시댁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으니 저는 이곳을 제가 꿈꾸던 대로 아늑하고 따뜻하게 꾸몄어요. 이혼 과정에서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에게 투자하며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은 더 평온하고 안정적입니다. 이혼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직업적 성공을 이뤘고 그동안 쌓아온 재정적 여유를 바탕으로 자산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어요. 저를 지지해준 친정 가족과도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자주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죠. 이혼을 통해 깨달은 점은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시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집안은 완전 쑥대밭이 되어버렸답니다.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사위라니.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맞이할 수도 있었다니. 정말 끔찍한 일인 듯 하네요. 암튼 뻔뻔하고 남의 것을 탐내던 전 시가 사람들, 이게 자업자득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